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영상 올립니다. 트위터에 보면은 이제 파이 네트워크에서 올린 글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보는 건데, 파이노믹스 파이코인을 이렇게 보면서 참, 야, 얘네들 아무도 안 간 길을 가는구나. 어떤 효용 가치와 수요의 시장을 창출하는 아무도 안 한 길을 가는구나. 쉬운 길이 아닌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은 늦게 알았지만 이 사토시 나카모토와 이제 그의 동료 10명인지 뭐 7명인지 모르지만 8명이 만들었다는 소리도 있고 11명이 만들었다라는 소리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엔 한 명 같아요. 한 명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개발자가 그렇게 많았던 것 같지 않고요. 개발자가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이코인은 이번에도 한 거 보게 되면 개발자들을 위한 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면 정말 다르구나. 근데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노믹스는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로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뭐를 하나 툭 내놨죠. 세상에 내놨고, 그것이 이제 한 5년 있다가 그것의 효용 가치를 알게 된 사람들 혹은 세력들에 의해서 인정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공급을 해놓고 수요가 생겨버린 거죠. 공급 위주 경제학 쪽으로 간 거죠. 그런데 그거 정말 힘든 거거든요. 공급 위주 경제학이 세상에 처음 나왔던 거는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고, 프랑스의 바스티유세 같은 사람이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조한다 해갖고 막 뭐 공급을 많이 했다가 그게 결국은 세계 대공황의 단초가 됐고, 공급한다고 해서 다 수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말고 뭐 몇몇 리플 코인 같은 것도 이제 공급이 수요를 창조해서 성공한 것이고, 그렇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그냥 아니죠. 그 참 독특하고 세계사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 맞죠. 그런데 이 파이코인은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파이코인이 아니더라도, 파이코인이 세상에 없더라도 그런대로 이 암호화폐 세상도 굴러갈 수 있고, 사이버 세상도 굴러갈 수 있고, 웹3 세상도 굴러갈 수 있고, 블록체인 세상도 굴러갈 수 있고, 브라우저의 세상도 굴러갈 수 있는데, 지금 얘네들은 공급 위주의 경제학이 아니라 수요 위주의 경제학으로 가는데, 그 수요에 있어서 케인즈가 공급 위주 경제학에서 야, 유효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 라고 해서 이제 유효 수요 이론이 나왔는데, 그거랑과도 전혀 다른 지금 수요 정책을 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이코인에 이제 그런 면에서 매료가 됐고 지켜보고 있는 건데요. 먼저 이제 뭐 비트코인 가격이 7만 불 또 넘었으니까 이제 파이코인도 한국 돈으로 64,000불, 64,000원, 65,000원 정도 이렇게 오르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7만 불 넘으니까 다른 암호화폐들이 다 영향을 받아요. 파이코인도 IOU 가격이지만 이렇게 64,000원, 50불, 48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50불 아까 50불이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이 정도로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참 중요한 거죠. 이 변화하는 세상에 있어서 아직 제도권에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아는 거죠. 사람들의 심리적으로 비트코인을 아는 거죠. 그런 건데요. 파이 네트워크에서 파이코어 팀에서 이제 이런 걸 올렸어요. 자기네들이 이제 올렸던 거, 파이 네트워크의 이제 첫 번째 플랫폼 어떤 정책이 코인데스크닷컴에 실렸습니다 라고 자기네가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파이 네트워크에 광고를 하고 싶은 사람은
지금 아니고 오픈 메인넷이 되면 파이 네트워크에 광고를 하고 싶은 사람은 그 요금을 반드시 파이코인으로 결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파이코인이 이제 유저가 뭐 예를 들어서 1억 명이 됐다, 뭐 3억 명이 됐다, 10억 명이 됐다. 와, 이거 매력적인데 파이코인을 광고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파이코인을 사서 결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건 많죠. 그 헬륨 코인 같은 것도 이제 한국에서 그 SK 같은 데서 할 때 헬륨 코인을 사서 이제 결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어떤 게 도움이 되냐면 그 쌀 때 미리 많이 사두게 되죠. 그래서 하방 경직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방 경직성이 생기게 돼 가지고서 이제 기본적인 수요가 깔리는 거죠. 그런 거를 자기네들이 정책 발표를 했는데 코인데스크에 그게 올려주니까 이제 파이 트위터에다가 또 이런 걸 올렸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그런데 이렇게 해서 생긴 광고 수입을 개발자들한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개발자들은 광고 앱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을 올렸어요. 사실 이런 걸 보면 파이노믹스가 지금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와는 다른 파이노믹스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비트노믹스는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코인데스크에 저게 나왔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프랑스의 경제학자 장 바스티스 세가 이제 공급은 수요를 창출한다. 이렇게 해서 일단 공급을 하면 수요가 자연적으로 생겨난다. 이게 이제 그 미국의 세계 대공황 이후에 이런 게 좀 없어졌다가 아주 혁신적으로 크게 성공한 게 그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수요가 막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정말로 수요를 창출해 버렸다라는 거. 처음에 이게 뭐야 그랬는데 정말로 수요를 창출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유료 수요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뭐 파이코인 가격이 비트코인 가격이 뭐 100만 불 간다 뭐 이런 사람도 있던데 세상 모르는 사람이고, 수요라는 게 그렇게 무작정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한계 효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나진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비트코인은 그런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창출해내는 것으로서 멋진 성공을 했죠. 그런데 그러면 파이코인은 수요를 만들면서 성공하겠다. 그런데 이제 수요라 그러면은 온디맨드 수요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온이라는 것은 이렇게 접속의 대명사, 접속의 방향사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상태, 즉각. 그런데 파이코인의 수요는 일반인들의 상식과는 거리가 있는 수요고, 아직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수요라는 거죠.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파이코인의 미래를 왜 굉장히 밝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뭐 평생을 공부했던 주제이기도 해요. 제가 여기서 다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스스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밤늦게 영상 한번 만들어 봅니다. 니콜라스 박사, 특히 니콜라스 박사 부인은 어떤 수요를 만족하기 위해서 파이코인을 개발하는 것일까에 대한 힌트가 파이챗이에요. 파이챗 제가 처음 만들 때만 해도 뭐 이건 카카오, 한국도 뭐 라임도 하고 뭘 했는데 그냥 트위터하고 한국 같으면 카카오, 전 세계적으로는 트위터가 장악한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네들도 트위터에서 이더리움을 추월하고 이래갖고 막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근데 파이챗 같은 걸 왜 만들지? 그랬는데 이 파이챗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돈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이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내가 공부했던, 그렇지만 나는 확연히 인정이 안 돼서 실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돈의 본질을 알고 실행을 해버리네.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두 번째가 파이에서 하는 파이어사이드 포럼이에요. 이거 할 때도
이 사람들 봐라. 돈의 본질을 아네. 와, 근데 돈의 본질을 아는 것을 실행을 하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요번에 발표 나온 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내 존재가 나를 부양한다. 이 두 번째 건 아닌데요. 뭐 제목, 이런 제목이 다 이제 같은 얘기인가 봐요. 같은 얘기고 이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같은 책인데 내 존재가 나를 부양한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헤드라인을 이분이 북메디라는 분이 굉장히 잘 다루신 거거든요. 필요를 만들어내면 삶은 그 필요를 채운다. 굉장히 완화해서 뻔뿌질해서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완화해서 한 건데 돈이 필요하건 성공이 필요하건 뭐 돈이 필요성이 있으면 그 필요를 채워준다. 삶이. 근데 참 이게 이런 게 어려운 게요. 삶이다 그러면은 똑같은 삶이라는 단어지만 이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다 달라요. 여기도 뭐 우리는 신이다 그러면 신이라고 그러면 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개념이 다 달라요. 내 존재가 나를 부양한다. 여기서 부양이라는 거는 왜 엄마 아버지가 아이들을 부양한다. 그다음에 경기 부양책을 쓴다. 뭐 시장 부양책을 쓴다. 이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키운다, 채워준다, 이제 뭐 희망차게 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존재라는 말도 사람들마다 해석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저도 헤맸는데 여기서 얘기한 돈의 본질과 같은 얘기를 이런 이제 명상하는 사람들, 명상의 깊은 세상의 본질과 돈의 본질과 모든 것 사람의 본질과 모든 것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이 밝힌 돈의 본질대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돈의 본질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글이 하나 나왔다. 그러면 근데 그 글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거기다가 0.1파일을 주건 1파일을 주건 주라는 거예요. 파이어사이드 포럼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자기 작품을 창조를 했다. 그러면 그 창조된 물건의 본질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돈을 주는데 암호화폐인 파일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글도 그렇지만 내가 니콜라스와 얘기를 하고 싶다. 니콜라스 부인과 얘기를 하고 싶다. 이메일을 주고받고 싶다. 그럴 때 이 사람하고는 나하고는 나는 이 사람과 얘기하고 싶다 그럴 때는 화폐를 내라는 거예요.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하라고 그러는데 돈을 내라고 그러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저 100파일 100일 공부 할 때 저 나중에는 100파일 안 받았거든요. 처음부터도 받을 생각 없었었지만 근데 이제 사람들은 결국 돈 달라는 소리였군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나랑 얘기하려면 돈 내라. 뭐 좋은 작품 감상하려면 돈 내라. 이 글이 마음에 들었으면 돈 내라. 이러면 이것들은 돈밖에 모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돈의 본질을 그게 돈을 내는 것 같지만 다른 돈의 본질을 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돈의 본질과 모든 그게 NFT 작품이건 어떤 글이건 그게 사람이건 그 사람과 무엇을 하는데 그 본질 그거를 그래서 파이코인은 분명히 어떤 수요를 만들고 있는데 그 수요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요가 아니고 우리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수요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모르는 수요인데 그 수요는 이런 이제 에카르트 툴레라든지 이렇게 소위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돈의 본질과 같은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참 유심히 보고 있는 거죠. 한번 언젠가는 제가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내 존재가 나를 부양한다 이거 유튜브에 읽어주는 사람들 많거든요. 한번 들어봐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지금 당장은 도움 안 돼요. 지금 당장 도움 안 되지만 들어주시는 자체로 굉장한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코인데스크에 놨다라는 게 처음에 3월 8일 날 얘네가 이걸 올린 거거든요. 파이 네트워크 광고 파이에 이제 이 광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앱 개발자들을 위해 가지고 앱 개발자들에게 파이로 지급을 해라.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이로 광고를 하고 싶은 어떤 회사는 파이코인을 사서 파이코인을 지불해라. 그러면 그 지불한 것을 누가 갖느냐? 앱 개발자들이 갖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앱 개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야, 얘네 벌써 5,500만이야. 그럼 정말 사람이 5,500만이면 뭐 광고는 어마무시하게 몰려들지. 그러면 자기네들이 광고 앱을 많이 만들게 되면 자기네들이 파이 앱을 받고 그러면 광고주는 파이코인을 사서 그걸 결제해야 되잖아요. 그럼 파이코인의 수요가 생기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런 도인들이 얘기하는 돈의 본질과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꼭 개발자들만 위해서 그러느냐? 아니에요. 모든 사람, 지금 뭐 파이오니어 분들, 모든 분들, 이게 돈이니까 채굴하는 거 아니에요? 저 자신도? 돈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니까 채굴하는 거 아니에요? 그 돈에 대한 필요성이 그 필요가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그런데 저절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저절로 채워지려면 돈의 본질과 코드가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돈의 본질과 코드가 맞으면 당신이 돈이 필요하면 그 돈은 그냥 들어오게 돼 있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 그런데 얼핏 들으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것을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는 방법이 파이어사이드 포럼의 결제 방식이라든가 파이챗의 결제 방식이라든가 파이챗에서 어떤 특정인과 대화하고 싶을 때의 결제 방식이라든가 안 그러면은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파이에 광고를 하고 싶은 광고주들은 파이로 돈을 내는데 그거는 개발자들한테 간다라든가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파이노믹스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과 개발자들의 수요를 관리하는 거기에 효용 가치를 만드는 파이노믹스라는 거죠. 그래서 코인데스크 들어가 보면 이거예요. 파이 네트워크 to require 요구했다. 누구한테? 광고하는 사람들한테. 애드 바이어도 어디에 광고? 파이 브라우저에 광고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이런 자기가 광고 내가 하려면 파이 토큰으로 결제해야 된다. 이거 번역하게 되면 이런 거거든요. 파이 네트워크 브라우저 광고 구매자에게 파이 토큰 결제 의무화한다. 언제부터? 그러니까 이게 이제 3월 11일 날 나온 건데요. 이제 오픈 메인넷이 되게 되면 이제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픈 네트워크 기간이 시작된 후 파이 생태계 파이 브라우저와 파이 앱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광고주 또는 당사자는 파일을 사고 해당 파일을 사용하여 파이 플랫폼에 광고를 하는데 그 광고 비용을 파이코인으로 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파이는 인턴 그 다음으로 그렇게 받은 돈으로 플랫폼에 광고를 게재하는 그 파이 앱 개발자들에게 그 광고비로 돌려준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개발자들은 대박이죠. 정말로. 이러한 방식으로 광고 네트워크는 파이에 대한 추가적인 플랫폼 수준의 유틸리티를
이런 거를 막 개발한다라는 거죠. 처음엔 광고만 하지만 나중엔 게임도 하고 모든 개발자들이 몰려들게 되겠죠. 그러면은 개발에도 광고가 붙잖아요. 게임 같은 데도 광고가 붙고 다 붙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파이코인을 사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체 네트워크에 혜택을 줄 수 있다. 수요가 올라가니까 일반 파이오니어들은 파이 가격이 계속 올라가겠죠. 이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파이 네트워크는 온디맨드 광고는 온디맨드 수요 경제학은 아니다.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소위 깨달았다라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미래 세계의 수요를 본 것도 같고, 그래서 이런 그런 거죠. 미래의 수요를 봤는데, 물론 사토시 나카모토도 2008년도에 만들었다고 해서 2008년도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달러가 지금 100년 동안 이렇게 가네. 그러면 앞으로 이런 화폐가 필요하겠는데, 이런 내용이 백서에 나와 있잖아요. 어느 정도 미래를 보고 공급을 한 거죠. 그런데 파이코인은 어느 정도 미래를 보고 수요, 그러니까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가 된 화폐가 사토시 나카모토가 본 미래의 화폐 수요라면, 파이노믹스는 그게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노믹스라면, 파이노믹스는 이런 8명인지 11명인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직까지 얼굴이 알려지지 않고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개발자, 그 다음에 컴퓨터를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핸드폰을 들고 있는 사람은 흑인이건 백인이건 젊은이건 늙은이건 남자건 여자건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수요를 만들게 되면 그 사람들께 올라가는 이런 파이노믹스죠. 멋진 사람들이죠.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제가 소개한 유튜브 내 존재가 나를 부양한다 한 3번쯤은 들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언젠가 스스로의 삶에 쓰실 수 있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